켰어요. 지금 한 달 네. 앞두고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왔어요. 한 달 뒤에 나 이사 가야지라고 지금 마음 먹고 다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지금 청천벽력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연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더 플러스 TV의 이태훈 소장님과 사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너무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오신 만큼 요즘 제일 핫한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랑 좀 신축 아파트 이야기를 오늘 그래도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오늘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다음 달 입주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준공 승인에 지금 적신호가 켰어요. 지금 한 달 네. 앞두고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나 이사 가야지라고 지금 마음 먹고 다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지금 청천벽력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제 그냥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이미 이사를 집을 빼기로 그니까요. 그렇죠. 이미 날짜 다 집을 지금 맞춰놨는데. 살고 있는 집을 빼기로 하신 분들은 네. 이거 갑자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네. 또 이제 만약에 원래 예상이었던 11월 27일 날 입주가 만약에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네, 온다면 네.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이삿짐도 지금 어디다가 잠깐 보관해. 이거 또 다 돈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거 네. 만 세대잖아요. 그럼 엄청난 세대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아니 이런 어떤 상황인 거죠 이게? 네, 지금 일단은 뭐 아파트 공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그 주변으로 이제 기반 시설 관련돼 있는 그 시공하는 업체들이 네. 자기네들 공사비도 거기에도 들어가는 공사비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아파트만 짓는데 공사비가 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만 이제 공사비가 증액이 됐는데 네. 그런 이제 기반 시설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그런 짓는 공사자 뭐 회사들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도 뭐 자재 값이 올랐고 또 인건비도 또 올랐는데 네. 예전에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그것도 자기네들도 계속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공사를 중단을 하고 이제 그 돈을 좀 올려달라, 그리고 약간 좀 더 파업 달라.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본 건물을 올리는 건설사가 있고 네. 이제 그게 다 올라가야 그다음 이제 주변 조경부터 도로 그렇죠. 뭐 그래서 소음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니까 네. 이제 그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죠. 부각이 안 네, 됐다가 맞아요. 아. 네. 당장은 일단 건물부터 짓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사전 점검을 하셨을 때도 다들 조금 불만이었던 부분들이 네. 이제 갔더니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것들이 뭐 빨리 좀 다 되어야지 준공 승인이 떨어져야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좀 뜬금없이 조금 이제 발표가 이제 그 건설사에서 갑자기 170억 이상 돈을 갖다가 인상을 요구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적은 돈은 또 아니거든요. 네. 170억. 네. 그 170억은 그럼 조합원들만 해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부담을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반 그 분양자들은 네, 아니고.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저희가 한번 다뤘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업의 주체세요. 그러면은 그쵸.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 땅에 아파트를 지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이 주인인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주인이 당연히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조합이 그거를 이제 대신 맡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건설비라든지 추가적인 뭐 비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약간 왜 분상제라고 하는 거는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우리 땅에다가 더 건물을 짓고 하면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정부에서 딱 정한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커트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쪽에. 그래서 이제 그 위아로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상황인 거죠. 더 비용이 발생하고 더 비싸졌는데 네. 그걸 반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샀을 때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가 벌써 주변 시세는 뭐 30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아파트 18억에 분양을 하니까 12억 로또다라고 했던 게 잡내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시공사랑 줄다리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런 비용들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공사가 멈추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도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입주 시점이 늦어지면 네.
또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배상금이 조합원들이 또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계산 내지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금액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또 생각을 한번 또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또 막대하게 커질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금이. 네. 지금 강동구가 준공 승인을 일단 네. 사용 승인을 불허한다. 이렇게 좀 네.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해주고는 싶겠죠. 뭐 12,000세대라고 그쵸. 하는 큰 물량뿐만 아니라 또 뭐 서울 경기도권에서 다 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입주장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들 뭐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왜 둔촌주공 아파트는 혜택을 많이 줘 그런 부분도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솔직히 만 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어본 적이 없는 최초의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12,000세대라고 하는 숫자만 해도 뭐 일부 군 단위의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하나의 블록만 본다 그러면 엄청난 큰 면적에 있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게 최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그거를 강동구청에서 쉽게 그냥 승인이 이거 뭐 그런 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뭐 아파트 공급도 많이 해줘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줘. 그래 버리는 순간 이거는 또 특혜 시비에 또 하다 보면 그게 또 시끄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면 사는 거에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라도 네. 일단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그럼요. 있구나.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네. 것들은 법적인 것들은 이걸 누구한테 조금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면은 네. 그걸 가지고 또 한동안 계속 그러면은 다른 뭐 이렇게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에서도 네. 퍼라 둔촌주공은 저렇게 해주지 않았냐 맞아. 우리도 해줘 사례를 그러면 남겨버리면 네. 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건데 최소한의 네. 지키라고 하는 건데 누구한테 어쨌든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버리면 그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네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어쩌면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대출이 완전히 막혔다라는 거는 아마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들 떨어졌다라는 것도 아실 거 들었죠, 그죠? 그런 부분도 저는 여기에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9월 19일 날 스트레스 DSR이 이제 발표가 2단계로 이제 발표가 이제 더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금 대출 나오는 게 금액들이 확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둔촌주공 역시도 뭐 대출 금액 예전에는 뭐 이만큼 나오겠다, 네. 이만큼 나온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워낙 세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하필이면은 올해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지금 맞아요.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연말쯤이니까, 네. 11월 27일 날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 입주하는 날짜부터 해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잔금을 내가 전세를 받아가지고 또 치르려고 했던 조합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반 분양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그거는 해줬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전세자금 대출도 막 끝난 거죠. 예, 막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자꾸 규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상황이 지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던 일들도 예전에는 대출이 요만큼 나오고 뭐 하는 그런 해서 대출이 나온다 그랬는데 네. 이제는 대출이 아예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거래가 지금 계약서 다 써놓고 지금 계약금을 어떻게든 지금 어쨌든 특약에다가 그걸 써놨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를 했을 때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월달에 넘어가면 또 새 판이 짜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여기 뭐 잔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약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좀 한번 이제 해봅니다. 한 해가 바뀌니까 네. 2024년도에 뭐 가계부채 증가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025년이 돼서 초반에 조금 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좀 네. 생길 맞아요. 수 있는 네. 그런 걸 그렇죠. 그리고 또 네. 9월 달, 10월, 11, 12 한 4개월 정도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이제 또 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원리금을 계속 납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계 부채가 조금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하면 또 금융 당국에서는 또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리고 뭐 한국은행하고 뭐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유리하게 조금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어차피 11월 말이나 11월 네. 말이나 뭐 한 1월 달 그게 뭐 원래는 잔금이 3월 31일까지 다 네. 입주가 끝나야지만 되는 건데 그게 한두 달만 늘어져도 좀 연기가 되더라도 그 둔촌 주공을 가지고 계시는 뭐 조합원 분이라든지 뭐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많이 숨통이 좀 트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날짜 다 맞춰서 막 힘든 분도 있으시겠지만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대출적인 문제로 봤을 네. 때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벌어진 거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크게 보면은 뭐 이게 너무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좀 지어진 아파트에 서로 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가구라든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버리고 새로 살려고 했던 그런 맞아. 분들이 조금 뭐 가전제품 파는 쪽에서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가구를 장만하는 사람들도 뭐 가구는 여기 뭐 거의 다 붙박이장일 테니까 그런 것 쪽으로는 뭐 좀 덜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짐은 뭐 한두 달 정도 뭐 좀 어디 보관을 하며 보관료라든지 좀 늦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상금 정도는 다 나오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크게 뭐 아 근데 한 달 월세를 또 알아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는 어딘가에서 네. 내가 한 달 예를 들어 한 달이다 네. 그러면 한 달 정도를 단기로 네. 살아야 되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제 번거롭긴 친구는 해요. 직업이 작가예요. 부부가 둘 다. 네. 그래서 이제 뭐 YTN 사이언스의 작가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는 무슨 평창 동계 올림픽이나 네. 아니면 그런 초대형 그런 기획 뭐 전시 뭐 이런 것들의 그 또 기획 같이 하고 박할린 같은 분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연출 친구인데 이런 거 하시는. 네 뭐 또 뭐 모 대통령 연설문도 이렇게 기록도 하고 뭐 음. 작성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직업이니까 그 여기가 딱 그랬어요. 약간 리모델링을 하는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를 남양주에 그런 아주 단기 집을 약간 네. 마당도 있고 막 그렇게 아. 애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이제 하는 집들은 또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집은 그래도 아니 뭐 호텔 한 달 어딘가에서. 살기 호텔 예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 비용이 네. 어마무시하지만 아니 한 달을 살면 아마 저희 디스카운트가 많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아니, 무슨 저희가 어디 여인숙도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네.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파트 변천사 얘기를 막 하려고 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준비도 네. 좀 하고 하긴 하는데 네. 거기 내용에 보면 4세대의 아파트들은 호텔을 지향을 해요. 아 맞아. 네, 그래서 그렇죠. 호텔의 어떤 조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카이 브릿지라든지 스카이 라운지 뭐 그런 커뮤니티 그다음에 수영장 그런 것들이 다 호텔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뭐 좀 유명하다 그러면 자이 아파트들이 그런 걸 좀 해요. 왜냐하면 자이의 어떤 회사에 지금도 거기 소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삼성동에 가면 인터컨티넨탈 호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원래 자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많은 분들이 그냥 뭐 호텔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 자이 물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이가 그런 뭐 4세대 아파트들 뭐 서초 그랑 자이라든지 뭐 방배 그랑 자이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를 좀 약간 지향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 운영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자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래요. 아무튼 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사태가 네. 어찌됐건 이분들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잘 네. 그럼요. 해결이 됐으면 예, 좋겠다는 이건 뭐 생각이 제가 드네요. 뭐 아까 전에 약간 내피실 수도 있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딱 넘어가면 네. 또 언제 그랬냐 듯이 또 서로 뭐
또 못 들어갔다 뭐 또 그런 얘기 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단순히 이 기사 하나 가지고 뭐 큰일 난 것처럼 뭐 비춰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조합원들 그리고 그 저기 뭐 일반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시간 벌기 성공 이럴 수도 오히려 또 있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런 또 럭키비키 사고로 아 그렇죠. 네. 지금의 오늘의 뉴스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요거 얘기까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잠실에서 20년 만에 네. 그죠? 재건축 신축 아파트가 나오죠. 잡내야. 네. 야 여기에 또 청약에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다면서요? 네. 저 그날 저기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 진짜 가셨죠? 궁금했어요. 네. 댓글에 네. 해주셨잖아요. 비 왔는데 되게 사람 그날 많았다고. 비가 엄청 왔거든요. 와. 점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네. 야 이렇게 비 오는데 사람들 갈까 하고 갔다가 네. 아 어떻게 됐어요? 3시간 대기. 아 진짜요? 네. 밖에서? 네. 아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좋은 게 키오스크가 참 대단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식당이나- 대박 식당집 네네. 가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번호표 뽑고. 네, 번호표 뽑고 그래가지고 그 3시간 대기가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2시 한 반 정도에 갔었는데 그때 3시간 대기였으니까 한 2시 정도 갔던 그 5시까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당 마감 문 닫는 거죠. 맞아 4시 반 네, 이후로는 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 아. 보니까 그걸 못 봐버렸어요. 예, 예. 거기 열기가 3시간 엄청났구나. 이제 워낙 그럼요. 바쁘시니까 네. 다음 일정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음. 예. 그리고 요번에 어제 날짜로 보면 이제 10월 21일이거든요. 오늘 촬영하는 날이 22일인데 21일 날 기준으로는 이제 특별 공급을 분양을 했었어요. 어저께. 근데 청약에 4만 명이 몰렸어요. 어저께. 4만 진짜 엄청나죠. 282가구인데요. 와. 4만 개가 몰렸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고요. 아니 사실 이거 그때 네. 잡내야 했을 때 네. 이거 좀 비싸긴 하니까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 네. 지원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지원도 못할 만큼 엄청 났네요. 그렇죠. 에이, 네. 역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요번에 이제 발표가 났던 것 중에서 그 청담 르엘이라고 하는 아파트 역시도 지금 1순위로 당첨된 사람이 뭐 78점인가? 아, 예, 75점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8점.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78점 진짜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네. 15년 이상 6인 가족으로 집이 없는. 야. 그리고 일단은 저기 연하 씨 주머니에 10억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장 그 최고의 투자가 이렇게 청약 당첨되는 것이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그냥 그 기간을 만점 받기 위한 기간 동안 그냥 무조건 전세 산다. 돈 있어도 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태원 클라스라고 이 드라마 보셨나요? 박서준 나오는 네, 거. 예, 박서준 씨가 그러죠. 자기 계획은 몇 년짜리래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 계획 15년짜리를 그러지 않았나요? 아, 그 아. 예, 그 드라마 설명을 좀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예, 예. 박서준 씨가 저기 아버지가 이제 그 다른 사람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소시효라 그러나요? 네네네. 예, 공소시효가 이제 15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15년 동안 그거를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 계획은 15년이다. 15년이면 78점입니다. 그 대신에 그렇군요. 무주택으로 전세로 그렇게 해서 네. 일단 잘 모아야 되겠죠. 한 아이 10억 이상. 둘의 부모님까지 모시고 네. 일단은 15년을 15년을 모아야 된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사셔야 된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당첨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우리 주변에는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쩌면은 서울에 조금 전세를 사는 분들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전세 가격이 거의 한 6, 7억에서 7, 8억 정도는 넣어놓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 네, 그러면서 또 일반적인 뭐 요즘에 뭐 또 그 보면은 뭐 외국 주식을 뭐 한 1억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온 거 하나를 보면 20대가 비트코인 그런 가상화폐로 있잖아요. 평균 가지고 있는 금액이 25억인가? 네? 그렇대요. 그 어떤 뭐 비트코인 뭐 50몇 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뭐 크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50몇 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리가 뭐 몇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네들의 평균치가 20매덕이라고 하더라고요. 20대가. 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자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벌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조금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도 하시고 그다음에 맞아요. 뭐 계속 또 모으려고 재테크 재테크를 네, 관심들이 투자하니까. 되게 높으시다 보니까 뭐 내가 전세금 플러스 뭐 한 2, 3억 정도 현금 들고 계시고 아니면 대출 받아서 충분히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 많이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뭐 우리가 잡내야 그 영상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당장 필요한 돈이 한 84제곱미터가 한 6억,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다들 뭐 있으시니까 이렇게 지금 청약이 들어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반 청약이 시작하는 날이다 보면 내일 한 모레 수요일 목요일쯤에 아마 또 이렇게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아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몰릴 것 같고요. 와. 네. 네.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잠레아까지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잡내가 끝나고 나면 그 옆에 네. 잠실 르엘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아 지금 잠실에 완전 핫한 이슈들이 계속 있네요. 그러니까 신축을 공급을 하는 데가 지금 동남권밖에 없어요. 다른 쪽 뭐 잘 없다 보니까 뭐 강남이라든지 송파 그다음에 강동구 여기만 지금 신축으로 어떤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예, 좀 관심도가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는 이만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들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도 다른 영상 네. 보면은 주식 투자 관련돼서 또 사부님께서 열심히 잘 또 설명해 주시니까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아 오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뭐 잠실 잠레아 이런 아파트들 좀 요 최신 소식들 좀 알아봤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완전 최근에 지어진 그런 4세대 아파트이니만큼 네. 아파트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 봐주세요.